김선형입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사실 작년에 수상자라는 타이틀로 인해서 이렇게 심사위원장이라는 좀 부담되는 자리에 섰는데, 실제로는 이제 다른 심사위원분들 이제 잘 오셔서 올해도 좋은 작업들, 계획 작품, 준공본 작품 좀 많이 이제 발굴되고 알려졌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서 이제 목재와 목조, 우리나라 이제 전반적인 목조 산업 이렇게 알리고 홍보하고 그런데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특강도 사실은 이제 뭔가 레이저처럼 초점이 딱 맞아 있다기보다는 나무하고 목재하고 이렇게 연관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그냥 옛날 이야기 듣는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학생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자유 주제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나무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는 또 새로운 생각들 많이 발굴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 12, 13년 전쯤에 제가 했던 드로잉인데, 이제 건축도 이때 이거 하면서 이제 생각했던 게, 건축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나무가 워낙 오래된 재료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나무 그늘 찾아가고 뭐 비 피하고 뭐 동물 피하고 뭐 그러면서 건축이 시작됐다고 해도 좀 문학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래서 좀 살아있는 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 하고요. 이건 되게 재밌는 사진인데, 이건 이제 뭐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라 실제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크라운 샤이니스라고 하는 이제 특수한, 어떻게 보면 이제 현상 중에 하나인데, 일정 크기를 가지는 같은 종의 나무들끼리 서로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생물학적으로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질병이나 그런 거를 이제 다른 나무한테 옮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는, 요새 우리 코비드도 겪었고 뭐 이런, 우리 거리두기 많이 했었죠. 근데 그런 이제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숲은 결국 나무들이 이루고 사는 사회인데, 그 사회에도 나무들끼리의 이제 규칙이 있고 생존하기 위한 룰들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뭐 비유적이지만 뭐 여러 가지로 연관성이 있다는 생각이 일단 첫 사진을 좀 갖고 와봤고, 이거는 좀 이제 누가 꼭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형태가 좀 특이한 나무들이죠. 근데 사실은 나무의 형태라는 거는 이제 당연히 뭐 이쁘기 위해서 생겨난 건 아니고, 모든 생물들이 다 그렇듯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생존의 기록이고 생존하기 위한 방식이 그대로 드러난 거가 나무의 형태죠. 저희도 마찬가지고 사람들도.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무가 중력에 대항하는, 이제 힘을 많이 외부로부터 많이 받는 부분에 실제로 자라면서 그쪽으로 조직을 더 보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쪽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쪽만 근력 운동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쪽으로 강화되게 자란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지구상에 있는 다른 생물들처럼 건축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중력에 대응하는 방식 자체가 나무 안에 그대로 이제 드러나 있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본 나무의 조직 모습이고요. 실제로 이제 단단해 보이는 나무지만 저 안에는 많은 이제 저런 공급들이 있고, 다공질이라고 하죠. 한문으로 하면 다공질의 살아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사진만으로도 되게 아름답죠. 그래서 디자인한 사람들이 영감을 받을 만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같은 얘기인데, 결국 이제 살아있는 생물이다 보니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아까 같은 이런 조직들이 보이고, 그리고 이런 다발들이 묶여 있는 구조다 보니 나무는 이제 결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나무로 뭐 만들 때 해봐서 알겠지만 잘 부러지는 방향이 있고,
반대 방향으로 하면 정말 부러뜨리려고 해도 잘 안 부러지고 이런 결 때문에 방향에 따라서 두 가지 전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또 만들어지는 거는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나무를 사용하는 거를 좋아하는 이유기도 한데 이렇게 이런 조직들이 계속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늙어가는 모습 자체가 그대로 나무의 이제 결이 돼서 몸 안에 남게 되죠. 이제 지문처럼. 그래서 세상에 있는 나무들 중에 단 한 그루도 같은 패턴을 가진 나무가 없다는 거가 다 고유의 그런 무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부분이고, 이건 이제 제가 미국에서 이제 설계했던 이제 작업인데 이게 두 개가 같은 수종이에요. 두 개 좌우 여기 되게 호랑이 무늬처럼 결이 강한 이런 거 하고 그런 게 없고 되게 깨끗하게 표현되어 있는 거 하고 두 개가 아주 똑같은 같은 수종을 써서 만든 공간인데 어느 부위를 쓰고 어떻게 자르고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결이 이렇게 다르게 드러나서 그것도 제가 좋아하는 점 중에 하나고, 이거는 한 제가 5년 전 정도에 이제 집 앞에서 집 근처에 놀이터에서 찍었던 사진인데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나무를 이제 뱄어요. 베고 나서 이제 죽었는데 겉에 단단한 껍질 자체는 그대로 이제 안 썩고 뭐 이렇게 잘 남아 있고 안에 이렇게 되게 소프트한 말랑말랑한 조직들은 다 썩어서 없어지고, 그 다음 해에는 이제 저 안에 화분처럼 저기 이제 잡초가 자라고 자연적인 화분이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렇게 단단한 껍질을 갖고 있고 안에는 되게 연하고 유연한 조직이 있고 이런 것도 나무의 생물학적 특징 중에 하나고, 전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설계를 하고 창작을 하는 창작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영감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그 수상했던 제 작업인데, 그래서 이제 뭐 은유적이긴 하지만 겉에는 이제 아주 단단한 껍질로 보이게 좀 계획을 하고 안에는 그거하고 정반대되게 이렇게 원래 나무처럼 이렇게 약하고 부드러운 조직이 보이는 것처럼 그런 상상을 뭐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계획을 할 때 좀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아있는 나무 자체가 이제 이렇게 설계할 때 좀 도움을 준 경우고, 이것도 아까 이제 타호 캐빈이라는 미국에 있었던 미국에 제가 설계한 건데, 이렇게 나무 실제 살아있는 나무의 위치 자체가 그 사이에 있는 걸 집으로 만들면서 이제 설계를 진행을 했어요, 초반부터. 그래서 이건 나무의 위치가 좀 여러 가지로 영향을 저한테 줬었고, 그래서 이렇게 완공이 된 작업인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냥 뭐 나무로부터 여러 가지 영감을 받는 작업들을 저는 좋아하고, 또 물론 자유주제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무와 좀 디자인하는 사람과 창작자와의 관계를 좀 잘 보여줄 수 있는 계획안들이 좀 그러니까 그 계획 부분에서 좀 보여지면 그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오래된 나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이건 다 그림 아시죠? 아낌없이 준 나무. 그래서 아낌없이 정말 줘왔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움집이라고 하는 건데, 인류 뭐 수혈주거도 있지만 인류가 어쨌든 집을 최초로 만들기 시작한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게 재밌는 거는 저는 이제 이게 평면도 이제 후기 청동기 시대, 초기 철기 시대 이제 평면도를 그려놨는데 나무로 집을 짓는 방식이죠, 원시인들이. 인류가 이제 시작할 때부터 나무하고 이렇게 친하게 건축 행위를 해왔다는 건 누구나 다 이제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직도 물론 지금 우리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산다 그러고 뭐 화성에 가려고 그러는데, 아직도 나무를 잘 관찰하고 그걸 짓는 법을 관찰하면 이렇게 변하지 않는 부분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되게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이제 지역에서 나는 자생하는 나무를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건축 공간을 만들어냈다는 것도 중요한 지점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전히 이렇게 나무를 얼기설기, 나무가 유연하게 휘어지는 성질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키가 비슷한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곳을 골라서 이렇게 끝에를 묶어서 가지로 엮어가지고 뭔가를 만든다는 점이 아직도 그게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나무의 그냥 성질에 대한 설명이었던 것 같고,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석기 시대의 주거지예요. 집터고 이렇게 나무가지를 엮어가지고 바닥을 만들었던 도면과 단면, 평면도 단면도 사진인데, 지금 와서 사실 봐도 이건 뭐 단일한 이제 단일 부재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 나무가 휘어진 성질이 있고, 그러다 보니 서로 꼭 뜨개질 하듯이 직조하듯이 엮어가지고 만들어내는 방식들이 아직도 통용되고 사용되고 있고요. 몇천 년이 지난,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이런 거를 이용해야 합니다라기보다는 재료 자체에 집중을 하다 보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있고, 또 창작자에게 주는 영감들이 있다. 이런 만드는 사람으로서 그런 거를 조금 이제 공유하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또 이제 돌건축 위주의 서양 건축으로만 또 잠깐 봐도 실제로 유명한 건축 사가들이 이렇게 나무를 가지고 건축의 기원, 역사 시간에 이제 학교에서 많이 배웠겠지만 뭐 프리미티브 헛 이래서 건축의 기원을 설명하려는 시도들도 많이 있었고요. 이제 서양 건축에서 이런 흐름을 가지고 뭐 원시 시대부터 뭐 인류 문명 이렇게 이용해 놓은 것들이 큰 이제 전환기를 맞게 되는데,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우스갯소리죠, 부관참시 같은 건데, 이제 죽은 나무죠. 석탄은 기본적으로 검은 나무고 이제 죽은 나무인데, 잘 잠들어 있는 애들을 이제 인류가 파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거를 막 열심히 캐가지고 이건 석유에 해당하는 거고, 액체 나무죠. 죽은 나무 중에서도 그런 것들 이용해서 이제 인류는 그 동력을 얻게 되고, 그리고 문명을 이제 발전시키기 시작했다는 거. 실제로는 이제 인류 문명을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발전시켜온 원동력이 이제 뭐 증기기관이다, 뭐 산업혁명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따져보면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죽은 나무를 연료로 에너지원으로 한 증기기관이 문명을 발전시켰다고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나무하고 우리, 너무 이제 거시적인 얘기 같지만 그래도 나무하고 우리 문명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다. 그런 옛날 얘기를 좀 해봤고, 결국은 이렇게 그걸 잘 이용해서 인류는 눈부신 발전을 이뤄왔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에 신국부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탄소 중립하고 뭐 그런 개념에 대해서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뿐만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인류가 출현하기 전에 전부터 이제 살고 있던 나무들한테는 집이죠. 집을 이제 조금씩 이렇게 사람들한테 내주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빈 공간들 자기 집을 내주고, 거기에 이제 그걸 이제 사람들이 사는 집으로 채우기 시작해 왔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제 도시화라는 게 일어난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아주 얇고 넓은 얘기지만, 그래도 나무와 목재란 주제하고 계속 좀 연결시켜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뭐 특정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기보다는 좀 폭넓게 다양한 사고를 개념적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런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서 이제는 그 죽은 나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그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결국 이제 건축이란 거 목조 건축 우리가 아주 뭐 작은 것처럼 보이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를 좀 계속 좀 말을 하고 싶었고요. 죽은 나무 목재를 이용해 오면서 인류 이렇게 목조 건축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좀 발전하는지 아주 후루룩 빠르게 좀 보면 이거는 아까 그 보셨던 청동기 시대의 그 도구를 가지고 사람들이 나무를 쪼개서 쓰는 방식을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때서부터도 나무의 결을 이해하고 이렇게 자르는 게 어디에 쓰면 좋고 저렇게 자르면 저런 결이니까 거기 저쪽에 쓰면 딱 맞는 용도겠구나. 그리고 그런 이제 만드는 사람의 생각이 반영이 돼 있다는 거를 알 수 있고 이거를 최대한 어차피 원형의 단면을 가진 나무를 얼마나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잘라서 쓸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도구들도 이제 점점 목재를 다루는 도구들도 많이 발전을 해왔고요. 뭐 아까 다시 또 똑같은 산업혁명 시기로 돌아가면 이때부터 이제 아이러니하지만 죽은 나무를 이용해서 산나무를 가공하는 이제 대형 제재소, 증기기관을 이용하는 제재소들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19세기의 제재소 모습이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설명을 해서 조금 이건 사실 일반적으로 나오는 내용이고 다들 많이 아시고 계실 수도 있는데 크게 보면은 이제 유형으로 보자면 목조 건축이 이렇게 발전해 왔죠. 우리가 처음에 알고 있던 그 굵은 통나무를 쌓아서 건장한 남자들이 주로 저걸 들 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왔던 통나무 집이 있었고 우리나라 한옥도 사실 유형으로 보면은 이 타이폴로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벌룬 프레임하고 플랫폼 프레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미국에서 만든 개발을 한 목구조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봐도 되게 비리비리해 보이는 작은 부재들로 쪼개서 이제 되게 미국이란 사회하고도 잘 맞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모든 거를 다 규격화하고 치수화해서 양산형, 보급형을 만들어냈다는 거. 유럽 문물 다 받아들여서 약간 질이 낮은 보급형으로 대량으로 공급하고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게 미국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대신 좋아진 거는 이제 되게 민주적이죠. 건설 방식도 민주적이고 남녀노소 누구나 다 들 수 있고요. 통나무 이제 근육이 있는 남자들만 들 수 있었는데 이런 작은 부재로 쪼개지면서 이제 누구나 다 가볍다는 성질이 생겨났고 누구나 다 들 수 있고 누구나 집을 짓을 수 있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거를 그냥 잠깐 보면 이건 제가 올해 찍은 사진인데 동양건축 같은 경우에는 한 요 정도에서 그 산업화로 가기 전 모습으로 아직 머물러 있는 거죠. 현장에서 조율하고 잘라서 만드는 나무들로 이루어진 역시 뭐 기술이나 근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던 그런 건축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의 초기 벌룬 프레임인데 이때부터 대량 제재소에서 최대한 치수를 규격화해서 만들다 보니 보급이 정말 빨리 됐었다. 그래서 이제 주제문 읽어보시면 왜 갑자기 1906년 뭐 이런 소리가 나왔었지 이렇게 의아해 하셨을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이게 1906년에 샌프란시스코에 대지진이 나서 도시 자체가 그냥 폭삭 주저앉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 벌룬 프레임으로 구호 이재민이 발생하고 그랬으니까 그 집을 대량으로 아주 단시간에 공급하기 위해서 했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퀘이크쉑이라고 사실은 이제 하는데 퀘이크쉑 하우징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가벼웠냐 하면 지어가지고 이렇게 마차로 그냥 실어 나르는 그때부터 그래서 아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기 좋았던 나무가 가진 가벼운 성질 때문에 이게 가능했었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그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죠. 이 가벼운 나무가.
그게 여기 보시는 이제 경골목구조라는 거고요. 모든 치수는 다 규격화되어 있고 가벼운 재료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일종의 레고 블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길이도 저런 목재를 만들어내는 나무, 이렇게 사람이 키가 어느 정도 일정하잖아요. 뭐 140부터 해서 뭐 2m 50까지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종으로서, 생물 종으로서 나무가 가지는 일정한 높이도 있고 수종에 따라서 그 제약이 있어요. 우리가 뭐 3m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 길이 자체가 이제 재료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제약이자 또 매력이기도 하고요. 그 이상 넘어가는 건 이제 우리가 열심히 이어 붙여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이어 붙이는 기술을 개발하면 되죠. 이따가 보시게 될. 이거는 이제 경골목 구조를 조금 다루면서 제가 했던 생각인데, 결국은 이제 이 나무를 갖고 짓는 거는 짓기의 단위들로 이렇게 어떤 안에서 보편적, 뭐 기능적인 질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더 넓은 의미로 보편적인 질서를 만들어내는 작업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건 작년에 제가 했던 그 건물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만들 때 단위 재료를 좀 쌓아 쓰고 연결해 쓰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기계나무란 말을 좀 추상적이기도 하고 좀 문학적이기도 해서 이렇게 쓸까 말까 좀 마지막까지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간단한 얘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아까 말했던 그 나무의 키가 정해져 있고 길이가 정해져 있다는 것 때문에 더 우리는 강한 나무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게 레이저 같이 보이지만 아주 얇은 줄기의 본드예요, 본드. 그래서 나무를 이어 붙이려고 공장에서 저걸 스프레이처럼 이렇게 쭉 자동적으로 분사해주는 장치고, 이제 나무를 다양하게 이어 붙이는 방식들이 개발이 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되게 요새 특히 더 이제 각광받고 있는 뭐 고층 목조 나무로 지구를 살리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일단은 그런 그 옛날에 콘크리트가 철근을 만났을 때 같은 그 시대적인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그때 그 철근을 만나면서 자기의 원래 신체 능력보다 훨씬 더 이상의 것을 철근 콘크리트 입장에서 보면 초인적으로 발휘할 수 있게 돼서 철근 콘크리트가 이제 못하는 게 없어졌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난 보급이 단기간에 됐고, 그랬던 것처럼 나무도 요새 여러 가지 저런 뭐 그 나무를 접합하는 본드나 기술이나 뭐 여러 가지 발전에 의해서 그런 상황을 좀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태의 제약도 없어졌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만들고 싶은 모든 형태는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재료가 강해졌죠. 예전에 그렇게 조그만 애들 모아서 열심히 힘을 모아서 민주적으로 일하던 그때 재료가 아니고 일단 강해졌어요. 다 강한 재료가 됐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고층 건물도 가능해졌고, 결국은 지금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기계나무들을 가지고 위기에 빠져 있는 이제 지구를 다시 구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들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너무 이제 뉴스에도 많이 뜨고 그래서 아시겠지만, 기후위기, 뭐 탄소를 줄이자 이런 얘기들도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나무 자체가 이제 탄소 저장량이 있다 보니까, 뭐 이따가 그 신국교 교수님이 더 잘 말씀해 주시겠지만,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다시 우리가 결국은 생각해 보면 나무가 원래 갖고 있던 탄소가 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강화성을 하고 산소를 내주고 탄소를 빨아들이니까, 이산화탄소를. 근데 그래서 잘 죽어서 땅 속에 묻혀 있었는데 걔를 억지로 끄집어내서 석유를 쓰고 석탄으로 쓰고 그러다 보니 원래 강합성 할 때 몸에서 간직했던 탄소가 다시 공기 중으로 날아가게 되고, 그래서 그 사이클이 깨졌죠. 선순환 사이클이. 근데
그러다 보니 나무 자체가 어쨌든 탄소를 저장하는 능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성질 때문에도 또 우리가 요새 나무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아주 얄팍하게 많이 이렇게 건드렸는데 실제로는 이건 좀 개인적인 거지만 이제 학교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을 여러분들 이제 학생들이 오신 김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옛날에는 이렇게 짓고 그러는 거 나무가 되게 우리가 고무동력기도 만들고 실제로 어떤 만드는 거에 있어서 되게 친숙한 재료 중에 하나였는데 나무 젓가락총도 많이 만들었었고요. 저도. 근데 요새 그 학교에서 모형 보면 다 이렇게 만들어요. 콘크리트 공사 현장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그 아파트에 너무 오래 살아서 그런지 벽식 구조만 보다 보니까 이거 맨날 모형을 만들면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콘크리트라는 걸 아주 전제로 두고 근데 나무는 저렇게 만들진 못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경골목 구조도 벽식이라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마이크로 기둥보 구조로 돼 있는 그런 건데 어쨌든 이런 거를 좀 벗어나서 다양한 생각을 다양하게 만들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제가 그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전지전능하신 분한테 미래에 우리 나무 갖고 어떻게 해야 되니? 이렇게 그때 뭐 이런 이미지를 줬는데 결국은 뭐 이렇게 우리 도시 내에서 나무가 다시 이렇게 시즌 2로 어떻게 자리 잡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변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는 결국 이제 그 재료로 따지면 아주 본질적인 아주 1차원적인 얘기지만 재료로 따지면 이게 나무로 박공기를 만들래 뭐 사기로 만들래 유리로 만들래 이런 다른 재료들이 각각 다른 성질이 있는 거고 그리고 결국 이제 저기에 담겨지게 될 거를 이제 다양한 상상을 하면서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사회 문제 해결이 될 수도 있고 뭐 지진 관련된 거 얘기했었잖아요. 아니면 뭐 순전히 이제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도시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겠다는 시도일 수도 있고 그 담겨질 거는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요번에 공모전 통해서 좀 다양하게 많이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